오늘도 대통령님 소식으로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그 이른바 뭐 조폭 연루설 그 장영화 변호사 결국은 대법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죠. 2022년 대선 때 퍼진,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나온 그런 보도긴 하지만은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결국 뭐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린 장영화 변호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근데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게 만약에 대선 전에 밝혀졌다라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짜 뉴스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3년 뒤에 뭐 지금이라도 밝혀졌으니 뭐 다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저런 수많은 모략과 거짓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까지, 유권자들까지 고통을 받고 힘든 나날을 보냈었잖아.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저는 가짜 뉴스를, 특히 정치와 관련된 거, 뭐 이걸 뭐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구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건 뭐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도 욕할 수 있고 뭐 임금님도 욕할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가짜 뉴스가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가짜 표현의 자유가 마치 범죄의 자유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가짜 뉴스에 의한 범죄 피해자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 특히 정치와 관련된 가짜 뉴스는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지 않았다라면 2022년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이 됐다라면 불과 0.73% 차이로 패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가짜 뉴스들이 없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0.73% 차이로 승리를 했다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위험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입장을 냈고, 당시에 국민의힘 부대변인을 했던 그 신인규 변호사가 오늘 사과를 했어요. 관련된 뉴스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다 국힘을 떠난 신인규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신 변호사는 2021년 대선 선거 기간 동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 연루설 방송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잘못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알은 2018년 7월 권력과 조폭편을 통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조폭과 유착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당 대변인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다했어야 할 팩트체크와 바로잡을 책임을 저버린 것, 제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면서, 또한 제 논평에 영향을 받아 2022년 대선 당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셨을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후 엄혹한 윤석열 시대를 여는데 제가 기여했다는 자괴감과 죄책감은 제 평생의 짐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에 대해 끝까지 맞서고 정치 복원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에 제 남은 인생을 걸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의 사과,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하고 연관돼 있다라는 저런 얘기를 사실 신인규 변호사는 뭐 제가 기억도 못해요. 신인규 변호사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뭐 당시 이제 문재인을 지지했던 민주당의 문빠들이죠. 문빠들한테 저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은 뭐 비리 투성이고 저런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뭐 정치 정계를 떠나야 되고 민주당에서 뭐 출당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참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후배가 하나 있는데 문빠야 문빠 재수 없게 저는 뭐 사실 뭐 명빠도 아니고 문빠도 아니고 그냥 저는 국빠예요 국빠 국민빠야 국민파지 국민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명빠가 된 이유가 뭐냐 현재 이제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 중에 이재명만큼 국민파가 없어서 그래요. 뭐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이다. 이런 얘기를 좌우명으로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거고 열렬하게 지지를 하는 겁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냥 뭐 잘생겨가지고 일 잘해서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도 국민파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말이라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실제로 일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하게 됐는데 그 문파들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문재인이 좋은 거야. 난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하여튼 뭐 그 후배 중에 한 놈이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문재인을 좋아하는데 그 이재명을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저하고 그래 전화 통화를 2시간 하다가 제가 설득을 해보려고 이야기를 하다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해가지고 제가 그냥 뚜뚜뚜뚜 그 사건 있잖아요. 끊어 이 새끼야 그러고 팍 끊어 이 개새끼야 팍 이 사건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지금까지 차단해버렸어요. 제가 바로 이거 뭐 상종할 가치가 없는 놈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뭐 사람이 뭐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그게 뭐 이재명을 좋아하느냐 문재인을 좋아하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야. 나이가 뭐 40, 50 먹었으면은 최소한의 살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 뭐 아무리 후배고 동문이고 하더라도 저는 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바로 뭐 야 끊어 이 개새끼 하고 그냥 바로 끊고 바로 차단. 전화 안 받아요. 그런 놈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다 차단이야. 그리고 어차피 이제는 인간 자체를 차단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인간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사실 속세를 떠난 마당이기 때문에 뭐 아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제 절대 안 받아요. 저한테 이제 뭔가 비즈니스상 제가 통화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분들 아니면은 뭐 전화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도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뭐 조폭하고 SBS에 나왔는데 뭐 조폭하고 뭐 연관이 돼 있고 뭐 그따위 소리를 하더라고. 짜증이 나는 거야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 야 임마 사과해 임마 너 지금. 이 새끼 뭐 방송을 볼런지 안 볼런지 모르겠는데 차단을 해가지고 야 임마 사과해요. 신인규 지금까지 사과한 사람이 신인규 한 명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여나 과거에 뭐 여기 또 친문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 다 알아. 뭘 다 명빠인 척해. 여기가 어떤 데인 줄 알고 여기 와가지고 나 그냥 오랫동안 내가 올드 이재명이에요. 뭐 그러면서 약을 팔어.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선거법 위반으로 경기지사 그 직위 간당간당 할 때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3% 나왔어요. 3%. 3% 나왔어. 3%. 지금 조국 지지율 나왔어 그때.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대다수는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닥 좋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다 이낙연 지지하고 했잖아 솔직히. 복만사님 동네 미용실 사장 일찍이라서 반가웠는데 이재명 욕하면서 낚시 타령하길래 바로 나와서 침 뱉었네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 지금. 확률적으로 볼 때 지금 4,000분 들어와 있는데 3%면은 그래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층 빼고 한 10% 잡읍시다. 10%면 경기지사 때 그때 이제 선거법 위반 이거 유죄가 나오냐 마냐 했을 때 여론조사 3% 나왔을 때 요거 민주당 지지층에서 10% 나왔다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4,400명 있는데 440명 있었던 거야. 그때도 지지했던 사람은 확률적으로 그렇잖아. 440명이 있는 거예요. 440명. 근데 그때는 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인규 변호사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 뭘
잘못된 겁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라 이거야. 신인규처럼 지금이라도. 그리고 빨리 사과하세요. 내가 다 알아. 아이디만 봐도 저는 다 보여요 여기서. 지금 사과해 빨리. 그때 저기 제가 똥파리들한테 속아가지고 문바들한테 제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통령님을 조폭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네요. 지금 사과하라고요. 지금. 이 고해성사. 여기가 그냥 성당이다 생각하고 제가 저기 신부님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복장도 신부님 비슷하잖아. 사과해요. 제가 다 여러분들의 죄를 내가 오늘 사해 주겠어. 다 오늘 사면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길 잃은 양떼들의 오늘 죄를 오늘 다 사해 줄 테니까 빨리 사면해. 사과해. 씨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신인규 변호사가 현명하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무슨 아까 뭐 우리 채팅 저기 슈퍼챗을 쏘시면서 어떤 분이 뭐 최욱이 사과해라, 최강욱이 사과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과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유시민 작가도 지금 간단해요. 사과 한 번 하면 되는 거야. 제가 너무 오만했다.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오만한 좀 평론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배우면서 앞으로 작가로서 평론가로서 활동을 하겠다. 이거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 김어준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잖아. 사과 한마디 하면 돼요. 제가 그 장인수 기자의 취재 내용을 좀 세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오보를 내게 된 데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앞에 사과를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 아니야. 그죠? 그걸 가지고 뭐 이 개새끼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 너 깜빵에 가자 이 새끼야 학교 가자 어준아 뭐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사과하면 땡인 거죠.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아주 명파리를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명파리 해가지고 돈을 또 이재명 까서 돈 벌어 이 새끼들은. 가만히 보면 문파 새끼들이 치사한 게 문재인 집권했을 때는 이재명 까가지고 돈 벌어.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집권하니까 이재명 빨아가지고 돈 벌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 문조털래 이 새끼들이 진짜 정리를 해야 돼요. 사회 정화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아니 까고 돈 벌고 빨고 돈 벌고 참 양심도 없는 놈들이죠. 과거에 그 저널리즘 J라는 그런 이제 그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언론 미디어 감시 이런 프로그램을 방송법에 따라서 모든 지상파가 이제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요 문제를 다뤘어요. 이 저널리즘 J라는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아주 뭐 화려한 인물 등장인물들이 화려합니다. 제가 이게 본편을 보지 못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평론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고편을 어떤 분이 이제 민주파출부가 이렇게 쇼츠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시죠. 개인 입장에서는 자연인 이재명으로서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본인이 운영했던 대로 방송에 공정하지 못하게 나왔다면 그동안에 이제 잘 해오셨던 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또 대응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전하는 모습은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있다는 거예요. 방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말로 한번 생각해보지 않는 거죠.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비중이나 노래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검증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생기는 거거든요. 제작진으로 하여금 더 안 바뀌어진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직감을 주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봐죠, 오히려. 저는 그것이 아니고 싶다는 제작진들이 이 가짜적인 어떤 증거에 약간 불순물성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제 막 공개하고 그다음에 정치사에 대한 어떤 정치 의혹을 자꾸 이제 하도록 만드는 또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자연인 이재명으로서 억울한 측면이 있을 참 면면이 멤버가 화려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김어준을 이제 싸고 도는 이유가 저렇게 이제 지상파에 사실 출연하는 거. 아니 저 자리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최강욱이야 뭐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정준희 교수는 이제 어쨌건 언론학 교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저기 최욱은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웃기려고 앉아 있어. 근데 웃기지도 못해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근데 최욱이 저 자리에 어떻게 앉았겠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강욱도 마찬가지고, 정준희 교수도 나중에 뭐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뭐 다 줄 타가지고 그랬다. 뭐 그렇게 제가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본인이 뭐 능력이 있어서 저런
지상파 방송에 출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과연 실력으로 이 사람들이 저런 지상파 방송에 출연을 했던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렇잖아. 지금 뭐 김어준과 문재인, 조국에 충성을 당하고 있는 본인들 방송 생명이 날아가는 것도 모르고 나락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고 도는 이런 모습을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걸 보면은 저때 뭔가 은혜를 받고 친문들한테 뭔가 은혜를 받고 지금 그 은혜를 갚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욱이나 최강욱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참 제가 저 두 사람하고 이름이 두 자나 겹쳐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누가 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비평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상당히 무리한 보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삐뚤어진, 특히 최욱이는 저게 아주 뭐 근본적으로 삐뚤어진 놈이구만. 경인호님, 구시민은 구시대의 유물로. 자, 이제 그러면 사과를 해야죠. 응? 최욱이 매불쇼에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최강욱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사과를 하고 명팔이를 하더라도 하자고, 최소한. 그게 양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명팔이를 하는 건 그래 뭐 사람 바뀔 수 있어요. 저 신인규 변호사는 뭐 과거에 국민의힘 쪽에 있다 와가지고 지금은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잖아. 그걸 가지고 야 너는 국민의힘 부대변인까지 한 놈이 어디 감히 민주당 쪽에 기웃거리면서 친명이라고 약을 팔고 다니냐.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지 않잖아. 응? 아니 최강욱이나 조욱이도 마찬가지예요. 조욱이도 지금이라도 과거에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당원들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힘을 합쳐가지고 노력을 하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명팔이 하면서 속으로는 또 칼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김어준이랑 붙어가지고 정청래랑 붙어서 오죽하면 문조털레유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참 뭐 화가 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 문조털레유의 실체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게 됐지만은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역사와 뿌리가 있는 거죠. 이재명 죽이기를 했던 친문 세력들의 이재명 죽이기의 역사는 뭐 그 가깝게 보면은 2018년 19년인가요? 예, 19년 지방선거로부터 멀리죠, 멀리. 똥파리들로부터 지금은 이제 문조털레유까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도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이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 왔고 지금 대통령이 되신 이 마당에도 여전히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가 마치 김어준과 문조털레유가 가치지향적인 그런 집단인 것처럼 주장을 했지만은 사실 가장 비에 가까운 거는 이현주 의원도 아니고 신인규 변호사도 아닙니다. 뭐 함동균 박사도 아니고 뭐 저도 아니고 이거 해가지고 무슨 뭐 억만금을 벌었어요? 저 뭐 KBS에서 꽂아줘? 응? 아니 문재인 때 같았으면은 이 정도 대통령을 빨아주면은 아마 뭐 KBS에 한 자리 줬을걸?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지상파 100분 토론을 진행하고 있든지 뭐 아니면 뭐 어디 가갖고 평론가로서 기웃기웃대고 있기라도 하겠지. 그럼 제가 뭘 합니까? 저는 그냥 제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뭐 요만큼이라도 누를 끼치거나 폐를 끼친 적 있어요, 제가?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저한테, 아니, 명절 때 선물도 안 보내주잖아, 인간적으로.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개나 새나 다 주는 선물을,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뭐 개나 새나 막 선물 꺼내놓고 막 뭐 언박싱 한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보니까, 뭐 별로 저기도 안 되는 영향력도 없는 그런 유튜버들까지 다 챙겨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안 보내 인간적으로. 아니 그 흔한 진짜 뭐 시계 하나 할래가 받은 게 있어. 뭐 밥그릇을 하나 받았어. 예?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저는 뭐 재방송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쟤네들은 문재인한테 딱 달라붙어갖고 지금 또 이재명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뭐 또 한 자리 헤쳐먹으려고 그러고 또 시민들 속여가지고 그 코인이나 긁고 앉아있고 이런 놈들이 이익지향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밥그릇 조금이라도 침해가 될까봐
발광을 하고. 유시민 작가가 말한 B형 인간들은 문조털레유예요. 예? B급, B형도 아니야, 이것들은. B급 인간. B급 털레, 뭡니까? 예, B털레유예요? B털레유? 문조털레유니까. 예, 비조털레유예요, 비조털레유. 자기한테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저는 유시민 작가가 갑자기 방송에 빨리 나온 이유도 결국 책 팔러 나왔다고 봐요.